자, 원의 방정식 35번 갑시다. 손 내려. 자, 가자. 그림은 맨 처음에 길이가 루트, 이 그림 잘 봐둬라, 얘들아. 이 그림 진짜 자주 나온다. 어쨌든 루트 50짜리 원 모양의 종이를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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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의 길이가 6짜리, BC의 길이가 20짜리, 그리고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0 저거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O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단순한 방식은 이거 좌표평면이야. 오케이? 저기 저 길이 6이라는 거를 길이 저 2라는 거를 제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좌표평면 아니야? 그때 원의 성질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가 수직이래. X축이 수직이 되게 선을 그었다고 가정을 하자. 알았죠? 오케이? 저 A, B를.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랑 다 표현을 하러 갈 수 있지 않을까? 됐죠? 어떻게 표현을 하러 갈까, 얘들아? 저걸 가지고 좌표를 표현을 하러 갈 수 있잖아. 맞지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얘들아? 약간 5루트가 어디 있어? 반절기를 5루트를 어디다 어떻게 표현을 하자고? 아, 잠깐만 하지 말고. 뭐야? 말을 하세요, 말을. 결국 직각삼각형 두 개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얘랑 여기랑 요쪽이랑 요쪽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조용히 하세요. 일단은 뭐 좌표평면을 만들기 전에 일단 도형에 대한 성질부터 생각을 하자면 얘가 A로 잡으면 얘는 6-A일 거야. 맞지?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를 내가 만약에 B라고 잡아주면 여기는 여기는 2지. 그럼 요 길이를 B 플러스 2로 잡을 수 있겠지. 여기가 지금 6-A잖아. 어찌됐건 간에 B변의 길이는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위의 삼각형에서 뭐 써봐? 피타고라스 써봐. 좌표평면이 필요가 없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예요? 50. 그럼 여기 삼각형에서도 가자. 여기 삼각형 어떻게 갈래? B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6 마이너스 A의 제곱을 해주면 얼마다? 아? 아? 얼마다? 그림이 안 보인다는 미친 자가 등장했어요. 자, 봅시다. 자, 이것도 안 보이면 죽어야지.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칠하고. 그러고 여기의 길을 내가 지금 A로 잡았던 거야. 그럼 더해서 6이 돼야 되니까 이 길이는 얼마? 6-A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연장을 해서 C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선을 그어보자고, 이 자식아. 그럼 요 길이가 6-A 아니냐고. 그리고 얘를 B라고 잡으면 얘는 2니까 이게 길이가 B 플러스 2잖아. 어찌됐건 간에 두 직각삼각형은 다 B변의 길이가 루트 50이잖아. 5 하지 말고 50이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 50이고요. 6-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예요? 루트 5는 도대체 뭔데? 50이라고요. 그럼 얘 전개해 봅시다. A제곱 더하기 우사와 마이너스 12A 플러스 4B 플러스 상수항 40는 50. 됐니? 그럼 이식과 이식 적당하게 잘 연립을 하면 AB 나오지 않겠냐? 그래 안 그래? 씨부래.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식이 두 개잖아. 그 관계식을 연립해본다는 게 그냥 빼기밖에 없냐고. 빼기밖에. 시원아. 사람이 좀 생각을 해봐. 기본적으로 미지수 두 개 식 띄우면 당연히 연립하면 다음 미지수 나와 안 나와? 근데 왜 관계식만 나온다고 생각하고 끝나지? 응? 시연아, 지금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기본적으로 무조건 AB 나온다. 알았어? 안 하냐고? 자, 둘이 빼보자. 그럼 뭐 나와? 일단은 그래, 관계식이 나오지. 근데 그걸 한 번 더 처리를 해야지. 왜? 1차와 2차 한 번 더 연립하면 되잖아. 그 AB를 만약에 구한다고 치면. 알았지? 근데 잠깐만. 물어보는 게 뭐지? 물어보는 게 뭐야? 내가 확대해서 안 보여.
어? OB 사이의 거리? 아,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라고? OB? 선분 OB? 요거? 그럼 여기도 뭐 하면 돼? 마지막에 한 번 더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 알았어? 그럼 결국 AB 찾긴 찾아야겠네. 어쨌든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야? 사실 A만 있으면 되겠지. 왜? 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OB를 제곱을 했다고 치고 구해보자. B제곱 플러스 6마이너스 A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한 번 더 50으로 쓰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A만 찾아주면 답입니다. 그럼 뭐 해보자. 얘를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봐. B 는의 형태를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어가서 양변 4로 나눠봐. 3A 마이너스 10. 그러면 얘를 대입하면은 A 나오겠지. 알았죠? 됐음? 끝. 정리. 자, 이 문제를 두 가지 버전으로 풀어볼까요? 자, 뭐가 등장했어, 얘들아? 일단 자취 문제인데 뭐가 등장했어? 삼각형이요. 자, 내가 물어보는 거는 항상 있잖아. 너네가 실제로 생각해야 되는 거. 얘들아, 자취 문제인데 삼각형이 등장하면 풀이가 달라? 자취 문제인데 원이 등장하면 풀이가 다르냐고. 내가 질문하는 거는 너희들이 실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어떤 유형이지? 어떤 문제지? 그걸 파악하라는 의미의 질문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막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험이 임박했잖아. 조금 진지해져 봐. 좀 장난 그만 치고. 뭐가 등장했냐고. 아니야. 무게중심의 자취면 뭐가 달라? 중점의 자체는 무게중심의 자체가 달라? 풀이가? 아니잖아. 뭐가 등장했냐고. 너네가 지금 머릿속에 자취의 방정식의 유형 자체가 머릿속에 안 잡혀있는 거야. 지금 이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자취의 방정식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었어? 어떤 거? 그냥 제일 기본형. 그냥 조건식 맞아. 조건식을 그냥 기본형이라 불렀지. 그리고 또 뭐 있어? 보고 대답하지 말고! 지랄하고 있네. 움직이는 점. 새끼들아. 그리고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해석해서 푸는 풀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리고 조건식 안에 이제 좀 독특한 게 이게 이제 기본형이 있고 여기에 뭐 있어? 가계 이등분수 조용히 해! 너네 말고. 저 뒤에 한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아프런스 원까지 세 가지가 있고 여기서 어쨌든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뭔지에 따라서 풀이가 달라지잖아, 이 인간들아. 뭐가 등장했어? 움직이는 점이 등장을 했잖아. 그리고 G가 나타내는 도형. 그럼 일단 문제의 풀이는 두 가지로 흘러가야지. 움직이는 점을 쓸 것인가? 움직이는 점은 요즘은 거의 90% 이상 다 뭐라 그랬어? 다 직관. 그림으로 해석할 것인가? 오케이? 나는 일단 너네 반은 둘 다 풀어준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원래 뭐다? 이건 직관적인 해석이야. 자, 어쨌든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면 뭐 하라 그랬어? A, B로 잡으라고 했고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라고 하라고 했지. 그러면 무게중심의 좌표 X는 어떻게 구해? 무게중심의 좌표 Y좌표는 어떻게 구해? 세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건 모르는 사람 없지. 세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럼 이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뭐 A, P, B 7 나오고 11 나오고 내가 A를 잡았고 오잉? 6 나와 있고 0 나와 있고 내가 B를 잡았고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하라 그랬어?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유형은 그 움직이는 점을 어떤 도형인지를 대입을 하고 나면 이제 A, B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A, 는의, B, 는의 형태로 바꿔서 대입을 하자. 이게 기본 풀이라고 했잖아. 요게 움직이는 점 유형이야. 자, 지금 이제 시험 대비 슬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또는 시험 대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냥 평범하게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지난 시간에 내가 분명히 도형의 방정식 또는 그 중에서 자체의 방정식 유형을 설명을 했으면 어떤 유형이 있는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아? 어? 그러니까 그게 안 박혀있으니까 답지를 보고 푸는 거고 마. 어?
그게 안 되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 아니야. 솔직히 40문제짜리 세 단원 다 해봐야, 50문제인가? 50문제짜리 세 단원 해봐야 150문제, 150문제면 몇 분 컷? 솔직하게 말해서 3시간 안에 끝나. 집중 딱 하면. 오케이? 그렇게 돼야지. 어허. 뭔 말 알? 이거를 하루 왼종일 잡고 있으니까 뭐 동아리 때문에 못해요. 뭐 모의고사 공부를 하느라 체력이 딸려서 못해요. 이지랄 하고 있지. 조용히 해. 자, 어쨌든 간다. 그러면 A가 뭐예요? 3x-18. 얘는 뭐예요? 3y-6. 대입을 하면 답이잖아. 오케이? 양변을 3의 제곱, 9로 나누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뭐다? x-6의 제곱, y-2의 제곱는 4. 끝. 알았어? 답은 이제 4파이겠지. 자,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움직이는 점 P가 등장해서 P가 아닌 Q의 자치를 구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뭐다? 직관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어. 자, 직관적인 해석, 요거는 지금 이 43번 문제 잘 익혀둬라. 야,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합 내가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당장은. 프린트 하나 한다고 했잖아. 오늘 그 프린트 줘야 되는 시간이잖아. 그지? 오케이. 그러면은 아마 이번 주는 도형의 방정식 프린트를 나갈 것 같고, 집합이랑 명제 쪽은 나가는 학교들만 따로 한 번 더 뭐 보충을 한다던가 숙제만 따로 나간다던가 하자. 알았지? 어디까지 했지? 움직이는 점.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무게중심. 무게중심 어떻게 해요? 각 꼭지점에서 대변을 향해 중선을 그었을 때 중선들이 만나는 교점. 그런데 그 중선들은 뭐예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맞죠? 자, 한번 잘 생각해봐. 결국 이 문제는 A, B가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다. A, B의 중점 어디? M. 여기가 어딘데? 9,3. 요 점이 필요한 거야. 잘 봐. 결국은 원이 있어. 여기 M이 있잖아. 그러면 M과 원 위에 있는 점 P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원 위의 점 P와 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M과 원 위의 점 P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이 내가 지금 X 표시 치고 있는 요 점들이 모여서 뭘 만들게 되겠냐, 얘들아. 어떤 원인지 가늠이 되니? 오케이? 자, 잘 봐. 결국은 이쪽 극단적으로 이쪽 끝에 모여 있는 점 P를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결국은 이쪽에서 2대1 내분점, 이쪽에서 2대1 내분점에 접하는 거야. 그러면 이 원과 기준을 잡아서 생각을 해주면 몇 대 몇? 3대 1인 거지. 근데 얘 벤지름이 얼마? 6이잖아. 얘는 번지름 얼마? 2겠네. 답은 4파이. 그렇게도 해석을 해서 풀 수 있다. 움직이는 점은 무조건 그림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 내가 아까 프린트 잠깐 얘기를 했는데 프린트해보면 이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 있을 겁니다. 자주 나오는 직관적인 그림 해석형 문제예요. 자취 중에서. 알았죠? 잘 기억해놔. 정리! 기기. 자, 이번에 뭐예요? 자취 문제죠. 어떻게 알아요?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 알았어? 그러면 자취 문제는 기본적으로 뭘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안 돼. 뭐가 필요해? 좌표 평면. 그래서 X축, Y축을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맞나요? 자, X축을 여기로 가정하자. 그리고 Y축을 여기로 가정하자. 그때 중점 M, 막대기 길이가 얼마짜리? 10짜리. 그러면 이쪽 끝을 뭐라고 잡을까? A, 0으로 잡을까? 이쪽 끝점을 뭐라고 잡을까? B, 0,B라고 잡을까? 오케이? 그놈의 중점의 자취. 중점이 뭐야? X, Y. 오케이? 근데 X를 어떻게 구해? A와 0의 중점이잖아. Y는 어떻게 구해? 0과 B의 중점이잖아. 그럼 또 뭐다? 또 A 는의 형태로 B 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봐. 그런데 원래 뭐 하고 있었어? A와 B는 빗변의 길이가 10이 되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을 담당하고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저 관계식을 성립하도록 하고 있었잖아. 원 위에 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녀석을 뭐로 고쳐주면 돼? xy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면 돼. 대입. 그럼 뭐야?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원방이 만들어지겠네. 이해되었음? 자,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답 반지름 길이 오니까 10파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 AB가 길이잖아. AB가 양수잖아. 그럼 XY도 양수겠네. 이 원 중에서 어디만?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만. 알았음? 그놈의 요거 이 뭐야 이거? 호. 이놈의 호만 이제 나오게 돼. 4분원의 호. 알았죠? 호의 길이만 구해주면 답이겠지. 알았음? 끝. 답은 너희들이 하세요. 얼마냐? 2분의 5파인가? 끝.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지? 근데 움직이는 점이 P도 있고 Q도 있어. 이걸 좌표로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서 표현이 가능할까? 글쎄요. 이건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거는 내 생각에는 그림으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여기 0,0과 벤지름의 길이가 1짜리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4,0. 여기가 1이니까 2, 3, 4. 그리고 4,0에 대해 중심이 있고 벤지름의 길이 얼마? 2짜리 원이 있어요. 요렇게 원이 있다고 해보자. 와우. 됐죠? 자, 그때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하여 여기에 P가 예를 들어서 있고 여기에 Q가 있다고 쳐봐. PQ의 중점이 나타내는 또는 존재할 수 있는 점의 자주 또는 그런 도형. 딱 봐도 원일 것 같지. 그때 제일 극단적으로 가보자. PQ를 어디다 둬봐? 양 끝에. 어디 양 끝에? 원의 중심에서. 오케이? 자, 여기에 PQ 이게 과연 극단적인 걸까? 나는 잘 모르겠다. 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이쪽이야. P는 여기인데 Q는 여기. 그래서 어디에? 중점이 여기 찍힐 때. 그리고 반대로 P가 여기 있을 때. Q가 여기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디? 한 이쯤 있지 않을까? 그지? 맞지? 맞지? 그리고 이런 점도 가능은 하지. 그리고 또 마지막 극단적인 곳은 두 개. 여기랑 여기인 것 같아.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어. 그때 중점은 여기 있을 수 있지. 또 여기 만약에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 그때 PQ의 중점은 여기 있을 수 있지. 그럼 어때? 원이 보여? 근데 이런 점들도 가능하다. 이 내부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끝. 그러면은 뭐가 보여? 닮음이 보여? 몇 대 몇 대 몇? 약간 이 얘기로 가는 거지. 근데 이걸 찾아주려면 이번에 뭐가 필요하다? 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닮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물론 얘를 가지고. 네. 다 차겠죠. 예를 들어서 PQ가 여기 있으면 여기도 찰 거 아니야. PQ가 살짝 옮겨지면 여기도 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는 도형의 넓이라기보다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세요라는 게 그거지. 알았음? 끝. 어쨌든 얘 벤지름 얼마야? 1이야? 얘 벤지름 얼마야? 2야? 됐죠? 그럼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4,0이면 여기는 어디겠어? 마이너스 4,0이겠지. 1대2 닮으면 보이지?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여기를 찾아주면 돼. 오케이? 누구? 요 놈과 요 놈이 제일 끝점이었잖아. 아까 그 제일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한 거. 그게 지름의 양 끝점이 되겠지. 그놈의 중심의 좌표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뭔 말 알? 오케이? 그걸로 닮음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끝!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찾아볼래요? 찾아본다기보다 찾는 건 집에서 찾고 이거는 그림 좀 잘 그려놔 볼래? 기기.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P에서 그은 접선이 6,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A를 찾아주세요. 얘들아, A의 범위, 결국은 아까 자취도 비슷하기는 한데 범위를 찾으려면 가장 극단적인 두 상황을 찾아주면 안 되나? 이쪽 끝과 저쪽 끝, 맞지? 너희들이 실제로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A에서 긋는 접선이라고 생각해봐. A가 여기 있다고 쳐봐. 오케이? 이쪽에 A가 있어. 그래서 접선을 그었어. 만나냐? 안 만나죠. 그러면 A를 조금씩 오른쪽 옮겨봐. 그럼 이렇게 되겠지. 만나냐? 그 만나는 첫 순간을 찾아봐. 언제겠어? A가 쭉 가고 하다가 언제? 여기서도 안 만나지. 근데 살짝 더 넘어갔을 때 요때 처음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A를 살짝 더 키우면 어때? 계속 만나는데 어째? 요렇게 딱 되는 순간이 더 이상 안 만나는 순간 아니야? 그럼 그 이후에는 안 만나잖아, 절대로. A의 범위라고 하면 결국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방금 찾은 그 두 개가 끝 아니야? 그러면 두 가지 상황을 찾아주시면 되겠네. 첫 번째 상황은 뭐야? 아까 요 상황.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상황은 요 상황. 그때의 x좌표가 A잖아. 그 사이에 있으면 다 만나잖아. 그럼 우리의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 맞죠? 그때 노란색 상황은 어떤 상황인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치면 공통 외접선 또는 뭐 그 명칭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원의 양쪽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오케이? 원의 양쪽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 어떻게 구어? 어떻게 구어? 응. 여기도? 응. 결국 원에 접선이 붙었다? 당연히 중심에서부터 수선을 긋는 거지. 얘 벤지름의 길이 2잖아. 얘 벤지름의 길이 1이라 했나? 1이잖아.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얘 6이잖아. 맞지? 그때 뭐 해주면 돼? 요거 찾아주면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시작해도 좋고. 또는 선생님 이거는 길이를 찾는 거지 A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해? 그 공통 외접선, 내접선 다 신경 끄고 그냥 뭐 해봐. 원 위에서 그은 접선 얘기잖아. 그지? B는 사실 미지수이 아니야. B는 미수가 아니지. 왜? 원에 대입을 하면 그냥 나오는 Y좌표잖아. 그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어쨌든 원 위에서 그은 뭐? 접선. 근데 얘가 뭐 한다? 얘랑 또 접한다. 그 말이 뭐야? D는 R.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여기서 D는 R을 성립한다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닐까? 끝났네. 그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아요? 일단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얼마? 4입니다를 만족하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접방 뭐야?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근데 이 직선이 뭐 한다? 6,0이라는 중심까지 거리 D와 R이 똑같다. 그래서 D를 찾아보자. 뭐야? 루트 또 할 걸 그랬나? 했다 치고 대입 6a 마이너스 4의 절대값. 그게 뭐랑 같다? R 얼만데? 1. 됐음? 그러면은 절대값 6a 마이너스 4는 얼마예요? 넘어가 주는데 이게 루트 4잖아. 이네? 그러면 6a가 뭐면 돼? 6이거나 또는 2면 되겠네. a는 얼마거나 1이거나 또는 얼마면 되겠네. 3분의 1은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의 1이라는 하나의 값은 어떤 상황, 좀 큰 상황이니까 어떤 거? 이렇게 접할 때 A인가 봐. 3분의 1 좀 작은 거는 뭐야? 좀 작은 거니까 이때인가 봐. 그럼 우리의 답은 그 사이요. 그래서 답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등호 빼야 되네. 알았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가보자. 뭐야? 잘 잤냐? 자, 도형이 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뭐야? 원방이네. 근데 y가 0보다 크대. 아, x축의 위에 있는 어느 한정 원점 0,0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원인데 y가 양수니까 x축의 위쪽 뭐 반원을 그렸다는 얘기다. 맞지? 자, 중심의 좌표가 0,1과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에 x축 윗부분 반원을 한번 그린 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한 도형이 하나가 있어. 절대값 때문에 좀 범위를 나누기는 해야 돼. 맞지?
어쨌든 범위가 좀 지저분해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봅시다 였어. 그럼 뭐 해야 돼? 일단은 약간 절대값 때문에 의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직선과의 위치관계 또는 원과 또 다른 이상한 도형의 위치관계니까 뭐 위치관계니까 뭐 교점의 개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직방이 아니야. 뭐 해야 돼? 또 판별식이냐? 아니잖아. 일단 그림으로 판단을 해봐야지. 도대체 얘는 어떻게 생겨먹었는가. 그래서 이 도형을 쪼개보자. 뭐 절대값을 풀어본다는 얘기지. x가 마이너스 k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해보자. x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그냥 풀어줍니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 x가 있었네. 사라지면서 뭐가 나와요? 그냥 k라는 상수함수 나옵니다. 맞나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k보다 작아졌어. 그럼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얘도 마이너스를 달고 얘랑 합쳐보면 뭐 나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근데 여기서 상식으로 좀 알아둘게. 뭐냐면은 절대값을 씌운다 그래서 갑자기 연속이 불연속으로 바뀌나? 뚝 갑자기 끊어져 버려? 아니요. 원래 연속으로 쭉 이어지던 그림은 절대값 씌워봐야 연속으로 쭉 이어져. 대신에 접혀 올라가는 느낌이지. 자, 그래서 상식으로 여기에 뭐가 있다? 몰라. 마이너스 k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k일 때 y좌표 뭐 나온다? k가 나올 거야. 뭐 그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근데 그 전에는 어때? 너무 오른쪽으로 쏠아서 그렸구나. 쏠려서 그렸구나.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그려진대?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을 끊어지지 않게 그려주기만 하면 돼. 그냥 요딴 식으로 생겨있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음? 요즘에 좌표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k, k이기는 하겠지. 그래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 오케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맞냐? 맞냐? 그러면서 이제 뭐 해봐? 아까 말했던 반원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런 범위들을 찾아보란 얘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의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된 그림.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0,0짜리 반원은 여기 가만히 놓여 있을 거다. 맞지? 그때 이제 너희들은 이 그림 어떻게 그릴 건데? 가장 키포인트는 얘다. 어디에 있어? 그렇지. XY 좌표가 반대인 거잖아. 그럼 어디 위에 있겠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겠네. 거기서 K가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서 이런 식, 기울기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더 급하겠지. 이런 식으로 K를 움직여 보는 거야. 그러다가 두 점에서 만난다.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여기 딱 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요거보다 살짝 더 내려오면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잖아. 맞지? 그러다 언제? 여기서도 일단 두 점에서 만나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순간 한 점밖에 안 만나잖아.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어느 범위랑 어느 범위 사이야? 아까 요거였지? 그렇지. 여기랑 여기에 그 사이에 있을 때의 K잖아. 그럼 두 가지의 K를 찾아주면 돼. 얘는 여기가 0,0이네요. K는 0인 상황이고 요 상황은 언제야? 요 점을 지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Y좌표가 얼마? 아까 반지름 2였지? 2인 곳을 지날 때네. Y좌표가 2일 때네. K가 2일 때네. 이해됐음? 그래서 그 사이입니다. K는 0과 2 사이에요. 2 사이에요. 됐죠? 됐죠? 그런데 0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죠. 왜? 정확하게 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원 자체 그렇지. x축보다 위에. y는 0보다 큰 범위만 보니까 여기가 비어있거든 지금. 그래서 요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얘도 접하는 거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요. 둘 다 등호는 떼야 되겠네. 뭔 말할? 그래서 AB의 범위가 CD의 범위가 어제 이렇게 나온다. 알았지? 근데 선생님 답이 이게 하나가 다가 아닌데요. 좀 더 내려봐야지. 맞지? 좀 더 내려봐. 초록색 할까? 주황색 가자. 자, 또 어디 있겠어? 더 내려가봐. 더 내려가다 보면 언제? 요 때가 있을 거고 요 때가 있지 않을까? 그 사이도 있겠네. 오케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접하는 거 하나, 2,0 지날 때 하나. 얘는 언제? 2,0을 지날 때 이 K. 됐냐? 누가? 이쪽에 삐쭉 솟아있는 직선이. 누가? 얘가. 그렇지. 얘가 2,0을 지날 때. K는 얼마야? 마이너스 4겠죠. 됐죠? 자, 얘는 뭐 할 때? 접할 때. 또 누가? 또 얘가. 원과 접할 때. 알았음? 그럼 원과 직선이 접하니까 뭐 해야 돼 또? 뭐 어떻게 풀면 돼? 원과 직선이 접하면. 내가 제발 절대 좀 하지 말라고 했던 대답이 뭐였어? 판별식. 아니, 판별식이 어느 단어에서 나온지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한 게 방정식 아니야? 아, 판별식 아니야? 지금 2차 방정식 만들었어?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판별식이 자꾸 나와? 방정식을 만들고 판별식을 쓰든가. 그래서 먼저 뭐라고 대답을 먼저 했다면 판별식도 맞아. 직선과 원을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오면 맞겠지. 응? 연립도 했는데 무슨 판별식이 나오냐고. 다시. 그래, 원과 직선이 접한다. 어떻게 풀어? D는 R. 오케이? 이 직선, 누구? 얘. Y는으로 고쳤을 때. 썼을 때지. 고친 게 아니라. 그 직선과 저 원방. D는 R. 알았음? 오케이? 끝. 그렇게 두 가지의 상황 사이에 있습니다. 또 나오겠지. 알았냐? 그럼 뭐 마이너스 4보다 뭐 크단지 작단지 어쨌든 뭐 하고 나오겠네. 작다 나오겠네. 여기 게 더 작게 나오겠네. 그럼 얘가 뭐 A, B, C, D 하면 되는 거지. 알았음? 오케이? 끝. 여기까지. 정리. 자, 시작합시다. 사진은 끝나고 보내도 되잖아. 자, 두 지점 AB 사이에 폭이 각각 20, 10루트인 두 직선 도로가 45도를 각을 이루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도로가 하나 있어요. 폭 얼마짜리? 20짜리. 그리고 요 놈에 뭐 하게? 45도의 각을 이루게. 여기 45도의 각을 이루게 뭐가? 또 10루트 2짜리. 맞죠? 맞지? 10루트 2짜리 도로가 또 하나 겹쳐 있습니다. 그때 그림과 같이 그림이 있다는 얘기네? 아, 뭐야. 괜히 그랬잖아. 자, 다시. 어제는 만나는 지점을 중 한 점을 O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원점을 하는 좌표평을 그렸더니 AB의 좌표가 주어졌대요. 마이너스 120, 70도 있고 40, 뭐야, 다 있네. 됐네. 그럼. 자,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는 거리가 최소의 거리가 되도록 두 도로 위에 왔다그라 횡단보도를 설치합니다. 이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서. 자, 끝났네. 맞죠?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찾아주세요. 뭐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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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요소. 아가리. 자, 그러면 이거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어떻게 가면 돼? 제일 단순하게 생각해봐. 어떻게 가면 돼? 일직선. 자, 여기서 너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먼저 하나 더 하고 가자. 두 개. 자, 만약에 그냥 저런 거 없어. 도로 없고 횡단보도 없어. 그냥 A가 있고 B가 있어. 최단 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Y축에 있고 X축에 있고 여기 Y축에 있다면 뭐 하면 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맞죠? 근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지. 여기에 있고 강이 있는데 강을 건널 때는 반드시 다리를 통해서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최단 거리를 찾아보자. 어떻게? 이렇게. 이거 어떻게 풀어? 만약에 요 지점과 요 지점에 수평? 가로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40이고요. 예를 들어서 요 강 하나의 폭이 10인데
요 길이가 40이 된다. 그러면은 답은 우리는 이 중에서 어디만 봐? 요 녀석과 요 녀석만 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면 돼? 저 10짜리 도로는, 다리는 반드시 10을 요 세로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만 하지. 그럼 거기는 살짝 덜어놔. 그럼 뭐 하면 돼? 결국 우리는 어떤 걸 지나가면 돼요? 30짜리, 40짜리를 어떻게? 일직선으로 가주면 되지. 그럼 빨간색 길이의 최소값은 뭐야? 50. 그리고 다리는 반드시 건너야 되지. 그럼 경로의 길이는 60이 답이겠지. 맞죠? 그렇게 가면 돼. 근데 이번에는 뭐가 있어? 다리가, 횡단보도가 2개나 있네. 그럼 그 2개는 뭐 하자? 좀 제외를 하고 실제로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풀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래? 얘는 쉽잖아. 그냥 뭐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접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2개짜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요. 조금만 짱구를 굴려주시면 됩니다. 횡단보도는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최단거리를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데 횡단보도는 당연히 움직이지. 다리는 움직이지. 그래서 결국은 30, 40짜리를 가로지르면 되잖아. 그 길이를 어떻게 만들 거냐고. AB를 이었을 때 횡단보도 지나가게 네. 네, 원래 횡단보도 대각선 그었을 때 거기 가운데가 AB, B 있다고 해야 되나? 자, 갑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전체 가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160 아니냐? 세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110이야? 우리는 그 중에서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내가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 세로 길이 얼마? 20짜리 하나. 요거는 대각선 방향으로 10루트 2. 근데 45도잖아. 얼마? 그럼 빨간색 길이를 가장 짧게 만드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일직선 누구에 대하여? 150, 80. 맞냐? 이해됐냐? 그럼 끝났잖아. 이해됐음? 길이가 이게 맞나 근데? 어디가? 90이야? 20과 10을 빼면은 80 아니야? 노란색 밑에 10짜리 또 있잖아. 빼야지 저거. 알았음? 얼마라고? 170이야? 땡큐. 그럼 실제 답은 170이 끝이 아니라 30이 아니지. 요거지. 됐나요? 그럼 끝나겠네. 이해되었음? 네. 자,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끝. 아, 화장실이야? 아, 난 질문인 줄. 다녀와요. 가자. 아, 아무튼 라스트 복지도 되게 웃겼네. 내가 있던 라스트 포트리스 보고 할 때 내가 있던 클랜이었나? 그때 이름이? 클랜이 한국 클랜이었는데 우리가 제일 전쟁을 많이 하던 클랜이 러시아 애들. 러시아 애들 졸라 무서워. 건들면 안 돼. 졸라 무서워. 러시아는 진짜 건들면 안 돼. 진짜 무서워. 터키 애들이 진짜 한국이 우호적이다. 게임에서든 뭐든 졸라 우호적이야. 터키 애들이. 우리는 한국을 도와야 해 하면서 막 졸라 들어와. 전쟁 날 때마다 막 항상 터키 애들이 항상 와. 개웃겼어. 자, 어제는 가자. fx, y는 0을 만족시키는 도형이 있습니다. 그때 다음 세 개의 도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모두 찾아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가보자. 얘는 도대체 어떤 도형일까? 어디서부터 출발해라? 자, 하나씩 간다. 4-x, y는 0이라는 도형을 찾고 싶으면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해라? 주어져 있는 x, y는 0에서부터 당연히 출발해라. 자, 그러면서
이동을 한 방에 얘를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으면 땡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안 배워서 몰라. 자, 그러면 천천히 가자. 자, 어떻게 간다? 일단 누구의 뭐가 바뀌었어? X의 부호가 바뀌었죠. 부호나 자리가 바뀐 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거든? 대칭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먼저 누구의 부호를 바꿔? 그러면 누구 축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은 X의 부호가 바뀝니다. 맞나요?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이동을 하자. 그래서 뭘 만들고 싶어 나는? 4-X, Y. 그래서 뭐 한다? X-4가 마이너스 안에 들어있으면 되잖아. 그지? X축의 방향으로 뭐 하면 된다? 4만큼 평이동을 시켜주면 돼. 그럼 일단 요 녀석을 뭐 해주세요? 먼저 Y축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그 요 마이너스 2,2였던 얘가 어디로 가? 2, 4. 여기로 왔겠지. 그러면 그림은 요렇게 그려집니다. 맞나요? 맞나요? 맞냐고! 얘가 지금 아까 여기서 7이었지. 얘는 11이 되어 있겠네. 뭔 말할? 뭔 말할? 예, 그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두 번째. 이번엔 뭐 하자? 두 번째도요. 4-x, -y는 0을 가자. 자, 원래는 그래서 fx, y는 0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근데 이번에는 뭐 하면 돼? 얘만 y의 부호를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 무슨 축 대칭?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뭐다? 얘는 그대로고 얘만 부호가 바뀐 거지. 뭔 말할? 그럼 x축 대칭 시켜보자. 그럼 뭐가 그려져? 여기에 이게 그려지는 거야. 됐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얘를 가보자. 이게 얘지. 얘는 한 방에 만들 수 있겠다, 그치? 누구를 기준으로? 원래 있는 그림을 기준으로 한 방에 만들 수 있겠네. 뭐예요? y는 x 대칭. 맞죠? 그러면 뭐 하면 되니까 x, y의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바로 만들어졌다, 맞지? 응? 만들어졌다, 맞지? 그래서 뭐 해주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봅시다. 간다. 자, 원래 도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보자. 그럼 어떻게 그려져?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면서 요렇게 그려지겠다. 맞지? 됐지요? 그래서 다음 세 개의 방정식들이 나타내는 도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은 이거지. 됐죠? 넌 왜 그렇게 생겼어? 자, 가자. 그래서 요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네. 맞냐? 그래서 약간 정사각형에서 뭐 반원은 빼고 반원 2개 또는 원 하나 더 하고 여기 삼각형 더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맞지? 얘 그디야. 근데 그림 잘못 그렸다. 직선 방향이 있었네. 이거 좀 더 가야 되네. 둘 다. 그지? 요거는 내가 빠뜨렸네. 너는 왜 그렇게 생겼냐고. 아니야? 자, 어쨌든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다. 맞지요? 됐지요? 끝? 어때요? 정말 쉽죠? 뭐라고? 발사 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아무튼 됐죠? 어때요?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자? 요 프린트 오늘은 하고 내일 이 프린트 조금 남은 거랑 집합해서 마무리 짓자. 알았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10시에 뭐 한다? 명제 단원 좀 마무리 지읍시다. 대신에 다음 주 10시에는 명제 나가는 사람들만. 뭔 말할? 쟤도 문자라서. 최야. 국제고가 하지. 응? 안 오는 거는 없어. 다음 주 10시에 한다고. 보충을. 12시 수업은 그대로 하고. 12시까지 하겠죠.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수업하고. 끝. 네. 아버지 셋이 어쩌라고. 그럼 언제 할까? 시험 끝나고 할까? 명제 등을? 다음 주에 합니다. 미룰 수가 없어요, 더. 자, 조용히 하자. 조용히 하자. 자, 진도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프린트 끝내보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나? 필기구도 안 들고 오고. 자,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잖아. 뭐야? 우와. 아, 여기 있구나. 1번부터 7번까지 도대체 전체가 뭐야? 여기부터잖아. 뭐야? 뭐가 섞여 있던 거야? 자, 봅시다. 내가 지금 골라주는 문제 풀어보세요. 숙제는 참고로 이거 전체 아니다. 제발 좀 입 좀 다물라고, 천주야. 자, 몇 번을 가보도록 하냐면 죽는 기한은 다 할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최근에 했던 겁니다. 알았죠? 자, 5번 문제와 9번 문제, 그리고 14번 문제와 15번 문제. 하나만 더 할까? 12번. 5개 지금 풀어보세요. 이거 하고 끝나야겠는데, 오늘? 갑니다. 원 밖에 나오는 한 점에서 그 접선의 길이 구하세요. 이거 우리 많이 했었던 문제죠. 자, 이거는 죽는 기하에 들어간다. 알았지? 자, 그래서 어때? 원 밖에 어떤 5,4라는 점이 있고요. 원의 중심 얼마? 1,1이고요. 벤지는 길이 얼마? 2루트 2자리가 있을 때 접선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 이 명칭 자체를 기억하라 했었지. 원을 향해 접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접점, 그 접점까지의 거리, 얘가 바로 접선의 길이다. 알았지? 예. 그래서 반드시 이 보조선 그어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얼마야? 5겠네. 요 길이 얼마야? 2루트 2겠네. 그럼 얘 얼마야? 25, 8, 17. 루트 17이겠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지. 알았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접선의 길이랑 같이 기억을 하라고 했었던 게 뭐였지?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특히나 공통현의 길이 때문에 더 많이 나온다. 알았지? 접선의 길이는 명칭 자체는 안 쓸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그때 이번엔 뭐 해주세요? 원밖에 어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길이가 5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자취를 구해주세요. 와, 뭐야? 그러면 이거는 접점도 따라 움직이겠다. 맞지? 근데 어떻게 해달래? 원의 밖에 있는 어느 한 점에서 그었는데 접선의 길이가 뭐가 되어달래? 5가 되도록 하는 자체의 길이를 찾아달래. 그러면 이 문제는 뭐다? 이거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온다. 얘들아, 알았지? 자, 현재 반지름의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입니다. 그럼 요 길이 얼마예요? 루트 27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P는 어디에 있더라도 사실 항상 루트 27만큼 떨어져 있다. 알았음? 그래서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다? 원의 중심 마이너스 2,1을 기준으로 루트 27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자취. 알았음? 즉 원방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해석한 문제들 좀 이따 뒤에 우르르 나올 거야, 다음에. 알았음? 어쨌든 지금 답은 뭐야? 자체의 길이니까 6루트 3파이가 되겠죠? 답은 4번. 알았음? 그 다음에 12번 가보자. 요거는 사실 공통은 외접선이라는 명칭 좀 기억하라고 내가 이제 사실 풀어보세요 한 건데, 이거 사실 명칭은 중학교 때 배운 사람들 있고 안 배운 사람들 있지. 얘들아, 요렇게 붙은 걸 뭐라 불러? 공통은 외접선. 이렇게 붙은 걸 뭐라 불러? 공통 내접선. 알았죠? 알았죠?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오! 자, 봐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요런 원이 있어요. 요런 원이 있어요. 요게 뭐야? 이게 뭐야? 자,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을 구분하려면, 공통 외접선은 이 선을 기준으로 한쪽 편에 같은 편으로 원이 붙은 거를 공통 외접선이라고, 공통 내접선은 양쪽에 붙은 거를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공통 내접선에 해당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기억해 놓으시고요. 알았죠? 어쨌든 얘의 센터 어디야? 0,0이고 반지름 길이 얼마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다시 그려.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0,0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 얼마? 1. 여기 센터가 어디야? 4,3이 되고 반지름 길이 얼마 나오든? 2 나오나? 얼마 나오냐? 2 나와? 2가 됩니다. 알았죠? 그때 너희들은 뭐 한다? 항상 공통 외접선이나 공통 내접선은 원의 중심과 중심 연결하세요. 그러고 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길이를 뭐 해주면? 슬쩍
평행이동을 해주면은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 있다. 알았음? 그래서 지금은 2와 1, 요 길이가 1이지. 요 길이 얼마? 1. 그래서 뭐 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얘가 5거든. 얘 얼마겠어? 루트 24겠지. 알았죠? 답은 얼마? 4번. 알았음? 그럼 공통 내접선도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 번쯤은 요 밑엔가 위엔가 붙어 있을 거야. 11번인가 13번에. 그거 한번 잘 봐두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4번, 15번은 요거는 내일 풀이합시다. 시간이 좀 애매해져 버렸다. 알았지? 자, 내일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한번 쭉 비슷한 문제들 우리 풀었던 것들 다시 한번 다뤄보면서 좀 비슷한 유형들끼리 묶어놓은 프린트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흔히 만나지 못했던 문제들 위주로 좀 풀어볼 거예요. 수업 중에는. 알았죠? 알았죠? 조용히 하세요. 잘 가요.